안녕하세요. 물된 동산 책속 진주입니다. 오늘은 존 레이디 에릭 헤이거먼께서 쓰신 운동화신은 뇌라는 책 한 권을 소개할까 합니다. 신이 우리에게 준 성공에 필요한 두 가지 도구는 교육과 운동이다. 하나는 영혼을 위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신체를 위한 것이다. 하지만 이 둘은 결코 분리할 수 없다. 둘을 함께 추구해야만 완벽함에 이를 수 있다. 운동을 하는 진정한 목적은 뇌의 구조를 개선하는 것이다. 운동을 의무감으로 마지못해 하는 것이 아니라 즐거운 마음으로 말이다. 강제로 운동하면 효과가 상당히 떨어졌으니 말이다. 1장 영교시 체육 수업의 놀라운 효과. 유산소 운동은 외부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을 길러주고 뇌의 균형을 바로 잡을 뿐만 아니라 뇌의 기능을 최적화한다. 아이들이 텔레비전이나 컴퓨터 또는 각종 게임기 앞에서 보내는 시간은 하루 평균 5.5시간이나 된다. 가난한 부모가 비록 경제적 상황을 당장 호전시킬 수는 없다 할지라도 최소한 자녀의 건강을 돌봄으로써 자녀의 학업 성적까지 향상시킬 수 있다. 운동이 기억력과 집중력, 수업 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2장 학습 능력을 위해 뇌의 세포를 키우기. ADHD의 치료제로 쓰이는 리탈린은 도파민을 증가시켜 마음을 진정시키는 기능을 한다. 정신 건강을 위한 약품의 대부분은 이 세 가지 신경 전달 물질을 목표로 한다. 운동은 신경 전달 물질의 수치를 늘려주기 때문에 달리기는 항우울제나 신경 안정제를 복용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두뇌를 바꿀 능력이 우리에게 모두에게 있다. 그저 운동화 끈만 졸라매면 된다. 학습을 위해 두뇌를 최적의 상태로 만들려면 유산소 운동을 얼마나 해야 할까? 연구 결과에 따르면 12주 동안 매주 2-3번씩 30분 동안 천천히 달리기만 해도 전전두엽 피질의 기능, 즉 최고의 인지 기능이 향상된다. 3장 스트레스는 뇌를 부식시킨다. 뇌에서는 세포를 활동하게 하는 것은 무엇이든 스트레스라고 간주한다. 뉴런이 신호를 전달하려면 에너지가 필요하고 필요한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은 세포를 지치고 피로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스트레스가 뇌에 끼치는 영향은 백신이 면역 체계에 끼치는 영향과 유사하다. 적당량의 스트레스는 뇌세포로 하여금 손상된 분위기를 원래보다 더 단단하게 복구함으로써 이후에 닥칠 어려움에 대한 대처 능력을 키워준다. 신경과학자들은 이런 현상을 스트레스 예방접종이라고 부른다. 우리의 정신은 위협적인 상황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 대응을 촉발할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하다. 스트레스를 느낄 때 운동을 하는 것은 수백만 년 동안 진화해온 인간의 스트레스 대응 방법이다. 뇌를 경계 상태로 만드는 신경 전달 물질은 노르에피네프린, 도파민이다. 노르에피네프린이 일단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면 도파민이 집중력을 날카롭게 만든다. ADHD를 지닌 사람들이 스트레스 중독자처럼 행동하는 것은 두 신경 전달 물질의 균형이 잘 맞지 않기 때문이다. 그들은 스트레스를 잘 받아야만 집중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의 신체에 내장된 스트레스 반응은 사용하지 않을 에너지를 저장한다. 뇌는 무게가 신체의 3%에 불과하지만 전체 포도당의 무려 20%를 소비한다. 과잉 코르티솔이 뇌에 저장된 기존의 기억을 꺼내는 과정까지 방해한다. 과학자들이 쥐에게 생리적인 스트레스 반응을 유발하기 위해 주로 사용하는 방법은 무리로부터 떼어놓는 것이다. 단순히 격리만 시켜 놓아도 스트레스 호르몬은 활성화된다. 인간도 마찬가지다. 다른 사람들과 접촉하지 않거나 고립된 생활을 하면 스트레스가 발생한다. 외로움은 생존을 위협한다. 근육을 키우려면 우선 근육을 파괴한 다음에 휴식을 취해야 한다. 운동의 커다란 장점은 바로 이처럼 근육과 뉴런의 회복 과정을 활성화한다는 점이다.
과일과 야채에 함유된 유익한 물질들은 원래 곤충 및 다른 동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유독 물질에서 비롯된 것이다. 스트레스는 생존의 중요한 기억을 뇌에 새기는 역할을 하지만 너무 많은 양의 스트레스는 뇌에 새겨놓은 기억을 망가뜨리기도 한다.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운동을 할 때 심장에 있는 근육 조직에서 생성되는 ANP, 심장 나트륨 이뇨펩티드라는 호르몬이 신체의 스트레스 대응을 가라앉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운동을 하면 상황을 스스로 지배하고 있다는 자신감이 생긴다. 4장, 불안보다 빨리 달리기. 인지행동 치료의 기본 전략은 의사가 옆에 있는 상황에서 환자를 공포의 원인이 되는 대상에 조금씩 노출시키는 것이다. 이때 운동을 하면 신경 전달 물질과 성장 인자가 전전두엽 피질과 편도의 연결을 강화시켜 통제력이 강화되고 긍정적인 효과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된다. 불안은 교감신경계를 활성화한다. 그러므로 심장 박동과 호흡이 빨라지는데 동일한 증세가 유산소 운동을 해도 나타나는데 그때는 몸에 좋다. 5장, 우울증에 맞서 운동량을 늘리기.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우울증이 심장혈관 질환이나 에이즈, 심지어 어느 특정 종류의 암보다 장애를 더 많이 유발한다. 우울증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완치라는 표현을 쓰지 않는다. 그 이유는 행위나 감정은 주관적인 측정만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약을 복용한 환자들은 보통 신체의 활력을 느낀 뒤에 슬픈 감정이 사라진다. 인지행동요법과 정신요법의 경우에는 반대로 기분이 먼저 좋아진 뒤 몸의 상태가 좋아진다. 운동에 돋보이는 점은 두 측면에서 동시에 문제를 공략한다는 점이다. 강도 높은 운동을 한 집단은 우울증 증세가 반으로 줄어들었다. 낮은 강도로 운동한 집단은 3분의 1이 줄어들었다. 오메가3는 항우울제 효과가 입증된 영양소다. 우울증이란 결국 뭔가를 성취하려는 행동이 결여된 것이다. 운동은 그러한 부정적인 신호의 방향을 바꾸어 뇌를 동면에서 깨어나게 하는 최선의 방법이다. 6장, 주의 산만한 삶을 극복하기. 주의력 체계의 결함이란 주의력이 모자란 상태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원하는 때에 주의력이나 집중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상태를 발휘하는 것이다. 역설적으로 ADHD 환자를 치료하는 가장 좋은 방법 가운데 하나는 극도로 엄격한 규율 체계를 확립하는 일이다. ADHD 환자는 먼 장래에 도움이 되는 일보다는 즉시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일을 선호한다. 그래서 나는 이들을 현재에 갇힌 죄수라고 부른다. 그들은 장기적인 목표에 꾸준히 집중하지 못하기 때문에 동기나 의욕이 부족한 것처럼 보인다. 파킨슨병은 기저핵의 도파민의 양이 부족해서 생기는 병이다. 초기 증세는 성인 ADHD 환자의 초기 증세와 같다. 난독증은 ADHD 환자의 약 30%가 지니고 있는 증세다. 병에 대한 치료에서 스스로 주도권을 잡으라는 것이다. 집중 능력과 능력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하루 계획을 짜고 주변 환경을 조성하라. 시간이 없거나 운동을 하기 싫다면 최소한의 유산소 운동을 하루에 30분만이라도 했으면 한다. 7장, 중독에서 벗어나 나를 되찾기. 운동은 마약에 중독된 사람들의 전형적인 행동과 정반대로 행동하는 일입니다. 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폐와 근육과 뇌가 건강한 상태를 유지해야 하는데 마약이 망치는 부분이 바로 그런 부위들이거든요. 좋아하는 것은 실제로 쾌락을 경험하는 것과 관련이 있고 원하는 것은 보상을 위해 기꺼이 노력하려는 정신 상태입니다. 도파민은 원하는 것과는 관련이 있으나 좋아하는 것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중독에서 관건이 되는 문제는 쾌락이 아니라 두드러짐과 동기 유발인 것 같다.
중독은 기억에 각인되어 반복적인 행동을 불러일으키는 만성적인 질병으로 간주한다. 20대 이전에는 전전두엽 피질이 완전히 성숙하지 않는다. 그래서 대부분의 마약 중독자들이 억제 능력이 충분히 발달하지 않은 청소년기에 중독이 되는지도 모른다. 담배를 피우는 사람은 5분만 운동을 해도 효과를 본다. 운동은 흡연 욕구를 50분 정도 잠재운다. 규칙적인 운동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게 되면 스스로를 통제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기고, 이러한 자신감은 삶의 다른 부분에도 영향을 끼친다. 8장 운동과 여성의 두뇌 건강. 출산 때 자전거 페달 밟기 운동을 하는 것은 태아에게 위험하지 않은 듯하며 자궁 수축을 도와주는 동시에 통증을 완화해준다. 엄마의 운동이 성장하는 아기의 두뇌 발달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2002년 국립건강연구소가 주목할 만한 통계자료 하나를 발견하자 의학계가 발칵 뒤집혔다. 호르몬 대체 요법을 받는 여성은 일반 여성에 비해서 여러 질병에 걸릴 확률이 꽤 높다고 나타났기 때문이다. 호르몬 대체 요법을 받는 여성은 그렇지 않은 여성보다 치매에 걸릴 확률이 2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9장 현명하게 나이 먹기. 역설적이지만 세포가 정기적으로 적절한 강도의 스트레스를 받는 것은 오히려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력이 커져서 나중에 더 심한 스트레스를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은 알츠하이머 병에 걸릴 확률이 2배나 높다. 여성들은 유방암으로 사망하는 비율보다 골다공증으로 고관절이 부러져 사망하는 비율이 더 높다. 어떤 사람들은 오메가3를 ADHD나 기분 장애를 치료하기 위한 정식 식이요법으로 사용한다. 10장 뇌를 튼튼하게 하는 운동요법. 운동 습관을 들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집단에 합류해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운동을 하는 것이다. 저자가 이 책을 쓰기로 결심한 것은 시카고 네이퍼빌의 체육 수업이 학생들의 건강과 학업 성적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는 모습을 본 뒤였다. 나이 들어서 치매에 안 걸리고 싶다고요? 우리 아이를 똑똑하게 키우고 싶다고요? 나도 모르게 자꾸 살이 찐다고요? 우울증으로 고생하시나요? 그럴 때 읽어두면 참 좋을 책 한 권입니다. 오늘도 책 속에서 힘과 용기를 얻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